속도 내는 얀센 접종자. 네, 원래 얀센 백신은 1회 접종 부분이었죠. 하지만 미 FDA에서 얀센 백신에 대해서도 부스터샷 필요하다. 그리고 교차 접종에 대한 권고가 나왔던 부분이었죠. 속도 내는 얀센 접종자 부스터샷 전문가들 의견은 장점이던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도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이 결정됐습니다. 높은 돌파 감염률과 예방 효과의 빠른 저하 탓인데요. 방역 당국이 접종 계획 발표를 이르면 다음 주에 내놓기로 하면서 접종도 더 빨라질 전망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얀센 백신 접종 완료 뒤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은 오는 12월부터입니다. 하지만 접종을 마치고도 코로나에 걸리는 돌파 감염 발생률이 다른 백신보다 높아 추가 접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러자 방역 당국은 얀센 백신 접종자 추가 접종 계획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접종 시기 단축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6개월이 지나야 접종하겠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 전에 근거들을 리뷰해서 추가 접종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가 우세가 된 만큼 접종은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보통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은 맞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즉 3개월 전으로 해서는 추가 접종을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새로 나온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접종이 원칙이에요. 2번째 접종할 때 부스터가 돼서 충분히 효과를 내는 것이거든요. 다만 국내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신속한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신 종류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차 때는 잘 안 나타나요. 이미 몸에 면역을 갖고 있잖아요, 항체가요. 이제 RNA 백신을 맞으면 조금 부작용은 있지만 mRNA 백신 때 오는 그런 정도의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어 더 심한 건 없다고 되어 있지만요. 방역 당국은 다음 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추가 접종 계획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네, 얀센 접종자, 추가 접종, 그죠? 네, 원래 우리 셀트리온에 그죠? 중국 시장 공략을 할 계획이었죠. 우한 쪽에 그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중국 시장 다시 공략 나선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그래서 한미약품,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중단됐던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중국 시장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한미약품 대한 이야기 부분이고요. 셀트리온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당장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셀트리온도 올해 3월 중국 법인 대표이사로 윤정원 대표와 오명건 대표를 선임하여 중국 사업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셀트리온이 중국 시장에 재시동을 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시동을 건 것은 맞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공동대표를 선임했던 부분이었고,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해 1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와 협약을 맺고 12만 리터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중국 내수 시장 공급을 위한 대규모 CMA, 중국 내 의약품 판매를 위한 직판망도 함께 구축해 현지 내수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사실상 중단된 부분이었고요. 공장 설립은 잠시 중단됐으나 셀트리온은 중국 법인 대표를 선임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한시와 협의하며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중국 공장 설립을 위해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다고 하고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상황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과 우리 셀트리온, 중국 시장 재공략에 나선다는 기사 부분이고요. 국제유가가 또 최고치 돌파했습니다. 원자재 대란에 이어 슬로우플레이션 원화 부분인데요. 국제유가가 다시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치로는 연말까지 배럴당 $1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세계 경제를 슬로우플레이션, 느린 성장과 물가 상승에 빠뜨릴 수 있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18일 서부 텍사스유 가격 8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해서 2014년 10월 21일 82달러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올해 들어서만 약 70%가 올랐다고 합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에너지 대란 때문이라고 하고요. 국제유가 2021년 1월에 47달러에서 82달러로 아주 급등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죠? 국내 기름값도 마찬가지 부분이죠. 불붙은 기름값, 열받은 서민, 유류세 내리나 해서 유류세에 대한 검토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항공업 등 산업계도 비상입니다. 거세지는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상승세 탄 국제유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기에는 조금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한 탄소 중립 정책에 배치가 된다 해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최고 수준인 1,800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미 휘발유 가격이 2,500원을 넘어선 주유소도 있다고 하고요. 이에 한시적으로라도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의 추가 상승이 점쳐지는 데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감 때 20일과 21일 이틀간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국내 유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국감에서 질의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금일도 약간 그 1시쯤에 나온 기사 부분인데요. 일단은 기사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신뢰성은 조금 떨어진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비축, 기후성 유럽 승인 나면 판매 극대화하겠다 해서 10월 19일 1시 40분쯤에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나온 기사 부분인데요. 기후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부회장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유럽 진출을 앞두고 있다. 기 부회장은 레키로나의 시장 수요를 기대하고 선제적 생산을 추진해왔다. 유럽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데 레키로나의 정식 판매가 승인되면 비축한 물량을 바탕으로 판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제약바이오에 따르면 레키로나의 유럽 품목 허가는 10월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을 두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10월 안에 승인 여부가 크다. 일단은 10월달 챔프 회의는 지나갔죠. 승인 권고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재 그죠? 승인 지금 판매 허가 심사 착수에 들어가 있는 게 약간 5가지 치료제가 있죠. 3가지는 면역 조절제 부분이고 2가지가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랑 그리고 리제네논의 칵테일 요법 항체 치료제 부분이죠. 해서 3개 면역 조절제, 2개 신약 항체 치료제 부분인데 10월 챔프가 지나갔습니다. 추가 회의 열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아무튼 이 부분은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으로 좀 일단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당국은 기존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이외에 더 많은 치료제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10월까지 코로나19 치료제 최소 3종을 승인해 환자 치료에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부분이었고요. 레키로나가 승인될 치료제의 유력 후보로 여겨진다. 유럽 의약품청 산하 CHMP는 코로나19 치료제 5종에 관한 품목 허가를 검토를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를 비롯해 릴리의 올루미언트, 소비의 키레넷, 로슈의 악템나 및 리제네논의 로나프레브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레키로나 앞서 3월에 사용 권고안을 받았던 부분이었고 사용 권고안은 정식 품목 허가를 승인하기 전에 유럽 연합
회원국 개별적으로 판단해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하지만 사용 공고안 받았지만 그죠? 우리는 계약된 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품목허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유럽 연합 모든 지역에서 치료제로 인정받아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부회장은 레키로나의 유럽 진출을 대비해 셀트리온의 생산 체제를 일찌감치 레키로나 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부회장은 3월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치료제는 완벽한 공급 부족 시장이다며 송도 1공장과 2공장을 전량 레키로나 생산 체제로 전환하면 연간 250에서 300만 명까지 만들 수 있다고 말했죠. 네, 우리 여기에 희망 회로를 많이 약간 돌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말 한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그 이후에 된 게는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수요가 많은 만큼 레키로나의 생산 비중을 키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기부회장의 이런 구상은 실제로 셀트리온 경영 방침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셀트리온은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레키로나 등 수요가 큰 제품을 선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생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2분기, 3분기 실적 안 좋았죠. 셀트리온이 레키로나 생산 확도에 들어가면서 재고 자산도 늘었다. 셀트리온 재고 자산은 지난해 상반기 3,500억대에서 4,400억대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재고 자산이 4,000억대 이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비축량이 상당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재고 자산 4,000억대 이런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부회장은 생산 체제를 다진 레키로나를 앞세워 코로나19 치료제 수요가 많은 유럽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어 치료제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유럽 연합 경제 지역의 주간 코로나19 확진자는 올해 초 10만 명을 웃도는 수준에서 6월 말 10만 명 이하로 줄었으나 올해 하반기 들어서 다시 40만 명대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및 유럽 경제 지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2021년 40주차 10월 4일에서 11일 기준 3,8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확진자입니다. 그죠? 코로나19에 따라 누적 사망자 또한 77만 명이라고 하고요. 기부회장은 또 미국에서 규제 당국의 레키로나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계속 준비만 하고 있죠. 신청도 안 하고 그죠? 미국 역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치료제 수요가 상당한 지역으로 파악된다고 하고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직 많지 않다는 점도 레키로나의 보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네, 일단은 4개밖에 없죠. 그죠? 리제네논, 릴리, 셀트리온, GSK 이렇게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유럽 의약품청과 미국 식품의약국은 현재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만을 유일한 정식 치료제로 인정을 하고 있죠. 레키로나 매출이 당장은 미약해도 향후 유럽 연합의 정식 승인 등을 계기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 셀트리온 제품을 판매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해 3분기 레키로나 매출 105억 원대 머물렀다고 추산을 했고요. 아무튼 조만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기 나온 기사대로 챔프 회의는 지나갔지만 10월달 안에 가능 그런 부분 쪽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조금 어렵다고 일단은 판단하시면 될 부분 같지만요. 일단은 기사의 신뢰도 부분은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11월 달로 생각을 하시고 혹시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회사에서 언론 플레이 한 부분일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